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시장의 삼중고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AI 기업들의 실적도 있고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벤트부터 점검을 해보면요. 네. 11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될 거고 9일 장마감 후에 이건 이제 미국 시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일 오전이 되겠죠. 이때 네. 이제 어도비나 시놉시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11일 오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11월이 마침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원래 그렇죠. 3, 6, 9, 12월에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가 모두 다 겹쳐 있는 게 이번 주고 특히나 이렇게 많은 이벤트 결과들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11일이 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그림을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 네. 부분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대응할 만큼의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서 이후에 이벤트에 좀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좀 맞췄을 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을 맞췄을 때 주가가 내 생각대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라는 부분이 확인하는 동안 좀 깎였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약간은 확인하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실적단을 봤을 때는 기업들 실적은 여전히 견조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선물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FOMC 결과에 따라서 약간은 연동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무엇보다도 FOMC라고 좀 생각이 들고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12월이다 보니까 점도표 내지는 이제 SEP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레버리지를 좀 점검하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FOMC 얘기를 저희가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연준의 분열이 어느 때보다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준의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리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기대하는 만큼 확대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좀 걱정이 되고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일단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연준이 이제 정치권에 휘둘린다라는 부분입니다. 원래 연준의 이중책무라고 하면은 고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대응을 하면서 금리 정책들을 펼쳐나간다. 통화 정책들을 펼쳐나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왔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도 정말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해시 위원장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높게 만들고 이 부분이 이제 파국적인 흐름까지 흘러간다라는 부분을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시스템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신뢰도가 낮아지느냐 아니냐가 약간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좀 궁금한 부분이 국채에 대한 매력이나 이 방향성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낮다라고 하면은 정치권에서 원하는 것,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것, 그리고 연준의 본래 의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금리를 낮추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상당히 좀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이 미국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채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시스템 리스크까지 이 리스크 상황이 번지는 그림은 사실 크게 걱정은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네. 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산 측면에서 국채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채를 대체할 만한 자산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뚜렷하게 보이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네.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생각을 했을 때 대표적인 선진국 국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더라도 이미 재정에 대한 우려들이 강하게 반영이 돼서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어떤 나라의 국채를 대안으로서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이 미국채에서 무언가 투매가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다만 금리 레벨 자체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한 단계 내려올 수 있다라는 측면은 있지만은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FOMC와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혼란한 시장에서 역시나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실적밖에 없겠죠. 한 달 후면 또 4분기 실적 시즌이 될 텐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실적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라는 게 네.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이제 지나고 나면 1월 되면은 이제 대형주부터 실적을 조금씩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실적에 대해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익히 알고 계시는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4분기 실적 발표부터 좀 확인이 되는 양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와 더불어서 조선 이 두 가지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선 같은 경우도 수주 베이스의 산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 충당금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아니라면은 비교적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받아왔던 수주 잔고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4분기 그리고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실적단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 뭐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 반도체 가격 자체가 워낙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 대형주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고 그 안에서 특히나 반도체, 조선 같은 업종들이 4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조선 이렇게 두 가지 업종 꼽아 주셨는데 혹시라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받은 업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실적단에 있어서는 글쎄요, 사실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계속 눌렸다가 조금 올라오는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덜고 더불어서 이 부분이 당연히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건데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주주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워낙 좀 공격적으로 잘 네. 해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좋은 것 같고요. 실적단에서 약간 저평가된 업종은 자동차 말고는 사실은 딱히 생각이 나는 게 없고 그 이외에 이제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IT 서비스 업종 네. 이런 쪽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침 이제 12월 18일에 개장 전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때 엑센추어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엑센추어 아시겠지만은 월마트가 이 AI 도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오고 있는 리테일 업체인데 이 AI를 도입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쪽 그러니까 고객으로서 좀 있었던 기업들이 이런 IT 컨설팅 업체이고 엑센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만약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국내의 이 IT 서비스 업종으로까지 온기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세 번째 키워드까지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알테오젠의 빈자리입니다. 빈자리가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자,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이 결정됐는데 이렇게 우량주의 코스피 이탈,
천스탁이 혹시 제동을 걸게 될까요? 센티멘트 측면에서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이 코스닥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고 기대감을 좀 많이 받아오던 종목인데 그렇죠. 이 종목이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코스닥에서 잘하는 기업은 코스피로 넘어간다라는 인식을 주고 사실 실제로 좀 그런 모습이 네. 있다 보니까 센티멘트 측면에서는 조금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밑단에서 좀 행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코스닥이 벤처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그렇게 상장을 해서 커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이 밑단의 부분들이 아직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약간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사실은 정부에서 좀 갖춰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을 좀 발표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바라봤을 때 네. 이미 며칠 전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랬었죠. 물론 뭐 다른 이슈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좀 과하게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 게 코스닥에서 이탈을 해서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이 이미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좀 부정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이외의 다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는 게 코스닥을 생각하는 접근하는 방식으로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알테오젠의 이제 이탈로 에코프로 그룹 주가가 좀 급부상하게 됐는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벤트 매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지수에서 편출입이 있을 때 그런 이벤트에 대응을 해서 패시브 자금들이라든지 뭐 다른 돈의 흐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제일 큰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들에서 자금이 당연히 빠질 거고 반대로 이제 코스피 200으로 들어갈지 어쩔지는 아직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나 그런 다른 좀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워낙 코스닥에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자금 이탈은 좀 일부 불가피한 것 같고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게 바로 이 에코프로이다 보니까 에코프로에 대해서 자금 흐름들이 좀 일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수주 모멘텀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주에 훈풍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워낙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이제 국민연금에서 중소형주형으로 신규 위탁 운용사를 두고 선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을 생각하는 관점을 봤을 때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코스닥에서 좀 시가총액이 높은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내지는 제약바이오, 로봇 그리고 IT 소부장 같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좀 비중이 크다 보니까 관련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 업종들이 알테오젠의 빈자리를 좀 잘 채워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